LA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수많은 승객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는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든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짙은 청색의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문서 중 하나이기에 대체로 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국제공항에서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제임스 락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LA 국제공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의 동료 마이클 존슨이 경험한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LA 국제공항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오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입국 심사관입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승객들의 입국을 심사하며 각국의 여권을 확인하고 여행객들의 신원과 목적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입국 심사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도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위조 여권이나 불법 입국 시도를 적발하는 데 뛰어난 직감을 발휘하며 여러 차례 중요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 LA 국제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위조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승객의 행동과 언어 패턴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사람을 관찰하는 예리한 직감, 언어적 통찰력, 그리고 오랜 심사 경험이 결합된 마이클 존슨 씨는 단순한 입국 심사관이 아니라 공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드라마를 지켜보는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하루는 마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정과도 같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행동으로 그의 직감을 자극하곤 합니다. 그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을 통해 승객의 진짜 목적을 파악해 나갑니다. 그의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위조된 여권을 들고 입국을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마이클 씨가 한국어로 몇 마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던 그는 여권의 일부 글자가 미세하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각 위조 여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 남성은 실제로 한국인이 아닌 제3국 출신의 미입국 브로커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 덕분에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일원이 미국 입국을 저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씨는 단순히 불법 입국자를 적발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항을 통해 미국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만나러 왔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꿈을 위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한 할머니께서 입국 심사대에서 잔뜩 긴장한 채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고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미셨습니다. 다른 심사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추가 질문을 하려 하자 마이클 씨는 조용히 다가가 한국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할머니의 표정이 풀리며 손녀를 만나러 오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서류에도 문제가 없었고 할머니께서는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 씨는 자신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낯선 땅을 찾은 이들에게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요즘 들어 공항에는 또 다른 유형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조 여권이 아니라 조직적인 신분 세탁,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된 밀입국 시도,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입국 방식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씨는 이에 맞서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심사 기법을 익히고 있으며 동료들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심사관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에게 있어 공항은 단순한 입국 통제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수많은 승객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급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는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든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짙은 청색의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문서 중 하나이기에 대체로 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관 마이클은 여권을 받아들고 곧장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권을 넘겨보며 그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험 많은 심사관이기에 그는 미묘한 차이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사진 속 인물과 거의 흡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LA 국제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 심사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심사대를 둘러싼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이용해 여권의 정보와 시스템 상의 기록을 신속하게 대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일치하는 듯 보였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권 발급 기록이 예상보다 최근이었습니다. 보통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권 사용 흔적이 많아야 했지만 이 여권에는 출입국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제출한 항공권 정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이클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유창한 발음에 여성이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이요. 마이클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억양에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말투에는 어딘가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특정한 발음 실수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몇 번 두드려 기록을 검색하더니 동료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다른 심사관 한 명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이요. 쇼핑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며칠간 체류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주일 정도요. 호텔 예약 확인서나 돌아가는 항공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성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약 정보를 찾는 척했지만 마이클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호텔 예약서의 주소와 항공권 정보가 앞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이클의 무전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의 동료가 시스템 검색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한 듯 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색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권 번호도 시스템 상에서 불일치가 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이클은 표정을 굳히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고 다른 승객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척했지만 두 손을 꼭 모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진짜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이상한 날은 없었습니다. 여권을 받아 스캔하자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같은 날짜에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의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답변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최근 방문한 관광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명동을 언급했지만 여권에는 한국 입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권 사진을 다시 살폈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여성은 비슷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미묘한 차이, 아마도 편집된 듯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가진 여권은 정교한 위조품이었습니다. 전자칩 속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심사대에는 더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로 한 남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맨인 척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권을 받아보니 한 달 전에 발급된 새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도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 한 달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오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김치 피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이 김치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여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순간적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도망치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바로 붙잡혔습니다. 그의 가방을 열어보니 다양한 국적의 위조 여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권들이 실종된 사람들의 정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신분 도용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승객이 제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테일러링의 슈트, 은은한 광택이 나는 가죽 가방. 첫인상만 보면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최신 한국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성의 여권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출입국 도장의 위치와 각도가 마치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전자칩 스캔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달 국토안보부에서 받은 비밀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여권 번호 체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보안 요소. 그의 여권에는 이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어야 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발급된 여권이었지만 번호 체계가 2023년형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실수, 그러나 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모니터를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왼손은 이미 특수조사팀의 비상연락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표정 뒤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안 요원들이 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시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또 다른 승객이 여권을 손에 쥔 채 심사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범죄 조직들조차 두려워할 수준에 도달했죠. 처음 심사관이 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국가 보안 시스템까지도 독보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따라잡으려 했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 그 경지에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공항보안청의 나카무라 과장이 LA 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네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10년간 여권의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한국은 2년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창의성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죠. 마치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개념을 뒤바꿔 놓은 것처럼요. 이번에 검거된 위조 조직도 결국 한국의 창의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FBI 본부에서 온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권이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삼성이나 현대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제 심사대를 지나가죠. 그들 중에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을 검사할 때만큼은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은 자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왔지만 중국은 아직도 남의 것을 모방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의 고위 관계자들이 LA 국제공항을 견학하러 왔어요.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남의 것을 따라 하려는 습관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자부심을 품고 심사대에 섭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서류 검사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발전은 늘 저를 감동시킵니다. 오늘 아침도 수많은 승객이 제 심사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한국인 사업가가 기억에 남네요. 단정한 모습으로 여권을 건네며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홀로그램에 반사된 빛이 마치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입국 도장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도장이 단순한 허가의 표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를 증명하는 상징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술 강국의 자부심을 확인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념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